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실무TV입니다. 이번 사고는 사고의 영상이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버스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을 넘어서 생성되어 있고 버스 진행 방향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스키드마크는 차량의 운행 궤적을 말해주는 것인데 버스의 운행 궤적이 중앙선을 넘어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이 실무자라면 사고 방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고는 첫째, 사고 영상이 없습니다. 버스는 우에서 좌, 즉 3시에서 9시 방향, 오토바이는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각각 운행 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의 진행 상태는 알 수 없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 전면부와 충돌 후 범퍼에 끼인 채 화재가 발생하여 양 차량이 전소된 사고입니다. 버스는 진행 방향 중앙선을 넘어 스키드마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버스 전면부 사고 사진입니다. 오토바이가 버스 밑에 충돌 후 끼인 채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습니다. 버스 좌측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최종 정차하였습니다. 버스의 좌측 바퀴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을 넘어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바퀴도 노견하고 상당한 폭을 가지고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의 쟁점은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한 것은 명확합니다. 충돌 지점과 오토바이 정지 지점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버스 좌측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최종 정차하였고 사고 전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버스 속도가 이건 사고하고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사고 현장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고 조사는 항상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3단계로 구분하여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키드마크가 생성 시점이 어디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버스가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 가능했다면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 약도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진은 기본으로 양 차량 진행 방향에서 각각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 사방, 팔방 등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셔야 되고 버스 스키드마크 생성 시점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약도입니다. 버스가 양쪽 타이어에 각각 스키드마크가 생성되고 특히 좌측 타이어는 중앙선을 넘어서 생성이 되었고 좌측 스키드마크는 19.0m, 우측 스키드마크는 13.6m입니다. 충돌로 인해서 양 차량이 화재가 발생했고 전소를 하였습니다. 버스 좌측 바퀴의 스키드마크 생성 시작점이 진행 방향 0.1m 안쪽에 생성되었다는 것을 현장 조사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고 사항을 재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버스 진행 방향은 S자 형태이며 사고 전 구간은 우로 굽은 도로 형태입니다. 스키드마크 시작점은 버스 차로 0.1m 안에서 생성되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버스의 좌측 스키드마크가 자기 차로 0.1m 안에서 생성이 되었는데 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버스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ABS가 장착되지 않는 풀 에어 타입의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급제동을 하면 락킹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스키드마크가 진하게 생성될 정도의 급제동 시에 핸들이 잠기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향을 할 수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전에 핸들 및 진행 방향이나 도로의 구배와 형태에 따라서 제동을 한 이후에 차량이 진행되는 것이지 운전기사가 조향을 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사고의 경우 스키드마크는 자기 차로 안에서 생성이 됐지만 우로 굽은 커브와 도로의 구배의 영향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난 이후에는 그 형태에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지 운전 승무원이 자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락킹 현상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버스 속도는 이 도로가 60km 제한 속도인데 스키드마크 가지고 속도를 산출해보니 버스는 56.9km의 속도로 운행했음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의 중침사고로 처리되고 버스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지만 첫째, 이 도로는 S자 커브 구간이고 사고 전 구간은 우로 굽은 커브입니다. 보통 맞은편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중앙선을 물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버스 승무사고는 자기 차로를 따라서 운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 도로 형태에서 운행을 잘 하였고 이것은 인지 반응 시간 1초, 즉 스키드마크가 생성되기 1초 전에 뭔가 위험을 인지했기 때문에 스키드마크가 이 부분에서 생성된 겁니다. 제동하기 1초 전에 56km로 운행했다면 약 1m 후방에서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 형태를 발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급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키드마크가 발생되기 전에는 버스는 자기 차로를 따라서 운행했기 때문에 스키드마크가 자기 차로 0.1m 안쪽에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버스 회사 관리자가 이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무혐의 처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키드마크가 중앙선 넘어서 생성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 중앙선을 넘었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는 항상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3단계로 구분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전입니다. 사고 현상인 스키드마크만 가지고 여기에만 생각이 매몰되어 있으면 사고 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고든지 정말 중요한 사고 전을 현장 조사에서 꼭 확인을 하셔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